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을 만든 고전 명문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남의 그 규목편이라고 하는 그 시경의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시의 그 서는 각 편마다 이와 같이 그 간단하게 서문을 달아놨는데요. 이 편에도 역시 똑같이 그 서문을 달아놨습니다. 그 서문을 한 줄밖에 안 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목은 이 규는 원래는 구불구불할 규인데요. 규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가지에 무거운 것이 얹혀가지고 밑으로 축축 늘어진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 가지가 그 위로 뻗지 않고 아래로 이렇게 뻗은 아래로 저기 늘어진 그런 나무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규목은 바로 규목편에 이때 규목은 이제 그 규목편을 말하는 겁니다. 규목편. 이 규목편은 후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문왕의 그 아내죠. 문왕의 부인. 후비가 채하야라. 채는 여기 잡을 채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이제 장악하고 거느리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아랫사람들을 장악하고 거느리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규목표는 무엇에 대해서 말했다는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 또는 무슨 뜻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능체하이 무질투지심언이라 그랬어요. 뭐뭐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냐면 체하이 아랫사람들을 거느리다. 아랫사람들을 장악하고 거느리다. 이런 얘기죠. 장악하고 거느리다. 아랫사람들이면은 이제 그 당시 사대부들의 그 임금이 여기서는 이제 물론 요 서문에서는 이제 문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왕의 경우는 이제 후궁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 사대부들에게는 이제 그 첩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아랫사람들을 그리고서 거느리면서도 무 없다. 질투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거죠. 아랫사람들을 거느리면서도 질투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얘기죠.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질투란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시샘하다 이런 얘기, 시샘하는 마음이 없다. 이때 언자는 뭐냐면 언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차 이런 말이죠. 거기에서 이러면 즉 이때 거기에서란 말은 그들에게서 즉 아랫사람들을 즉 후궁들 또는 첩들에 대해서 첩들에게서 그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음을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해석을 읽어보면요. 규목편은 문왕의 후비께서 아랫사람을 거느리는 일에 관하여 쓴 것으로서 아랫사람들 후궁이죠. 후궁을 거느리면서도 그들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 질투는 바로 그들에게서 요 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문을 읽을 적에는 조사의 쓰임을 잘 알면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원래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굴절어가 아니기 때문에 굴절어가 없는 대신에 이런 조사를 쓰고 있어요. 조사에 대해서 활용을 정확히 알면 그 문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지금 남유 규목한데 간류 유지로다.
낙지 군자여 복리 수지로다라고 하는 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구절이 일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번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 1절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남유 규목하니 이 남은 앞전에 한광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남쪽은 주로 남산 또는 앞산 이러죠. 앞산에 앞산에 유 있다. 앞산에 뭐가 있냐? 규목이 있다. 규목이 있다. 규목은 가지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규목은 가지가 축축 늘어진 나무. 그러니까 위에 뭔가 많이 얹혀져 있어가지고 힘을 이기지 못해서 밑으로 처진 나무를 이제 규목이라고 그러는 거죠. 앞산에 규목이 있는데 간류가 루지로다. 갈은 요것은 이제 칡갈자죠. 칡갈. 우리가 어떤 뭐 칡뿌리로 만든 그 탕을 갈근 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류라고 하는 것은 왕모루 덩굴. 왕모루 덩굴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칡농구가 왕모루 덩굴이 누지로다. 이 누는 막 얽혀 있다 이런 말이죠. 얽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은 오늘날에는 이렇게 쓰지요. 이렇게 밭전자를 이제 하나만 써서 누지다. 누를 끼치다. 어떻게 연루가 되다. 이때 쓰는 거죠. 얽힌다 이런 얘기죠. 간류가 칡농쿨과 왕모루 덩굴이 그것에 얽혔다. 그것을 얽혀 타고 이때 지는 이제 규목을 말하는 거죠. 지는 규목을 타고 올라간다. 얽혀서 타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낙지 군자여 이 낙은 즐거울 낙자죠. 이 지자는 뭐 어조사입니다. 어기조사이기 때문에 즐겁도다 이쯤 됩니다. 즐겁도다 군자여 이 군자는 이제 그 남편을 가리키는 옛날에는 그 남편도 이제 군자라 그랬거든요.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 군자. 우리 님이여, 우리 남편님이여 이런 말이겠죠. 즐겁도다 우리 군자여. 복리가 수지로다. 복과 리는 여기서 리는 녹과 같다라고 돼 있죠. 그 녹과 같은 뜻입니다. 녹봉이라는 녹자예요. 복록이 그러니까 복과 복리는 복록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복록이 수는 편안하게 하다, 편안할 수자예요. 편안할 수, 형용사죠. 근데 형용사 뒤에 지라고 하는 목적어가 왔어요. 형용사 뒤에 목적어가 올 적에는 이것은 사동용법으로 풀면 됩니다. 사동용법으로 뭐뭐하게 만들다. 즉 복록이 그를 이때 그는 군자죠. 님이요. 군자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네 이런 말이죠. 복록이 군자를 우리 님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네. 이렇게 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남산에 가지 축축 늘어진 나무 있는데 칡덩쿨과 왕모로 덩굴이 마구 얽혀 올라가네. 루지죠. 마구 얽혀 올라가네. 즐겁다 우리 님이여. 복록이 편안케 해주시네. 이런 복록이 편안케 하시네.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자, 이것이 이제 제 2절인데 앞에 거하고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글자 두 개만 다릅니다. 보세요. 남유 규목하니 남쪽 앞산에 가지 늘어진 나무가 있는데 간류가 앞에는 누지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황지라 그랬습니다. 황지. 간류가 그것을 황지에다. 황지란 말은 여기 나와서 덮을 황자죠. 덮을 황. 그것을 덮으면서 올라가네 이런 말. 덮으면서 올라가네. 낙지 군자여 즐겁도다 우리님이여. 복리가 장지로다. 이 장은 도울장자라고 되어 있죠. 예, 돕다는 복록이 그 님을 도와주시네. 이런 복록이 도와주시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저기 뭡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있으면 이제 산이 우거지면서 이제 칡농쿨이 이제 나무를 타고 올라가지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것이 한참 이제 막 칡농쿨이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막 타고 올라가면은 진짜 그 나무가 불쌍해 보일 정도로 나무를 이제
늘어지게 만들죠. 이제 이때 이제 그 규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그 본부인을 말하죠, 그죠? 본부인을 말하고 갈과 류라고 하는 것은 그 본부인의 나무가지를 타고 올라가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첩들 후궁들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후궁들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이제 막 측정틀이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보니까 참 안정되고 그 모습이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본부인이 그 후궁들을 또는 첩들을 시샘해서 이들과 맨날 싸우면 그 집안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우리 보통 이제 그 뭐죠? 그 대학에서 수신제가 그 치고 평천하였을 때 수신제가 이 제가를 할 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인과 그 첩들과 사이에 어떤 갈등이 없어야지 이 제가가 제대로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얼마나 그 나무가 힘들겠습니까? 칡덩굴이 막 올라가는 거 보면은 나무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힘든 고통을 인내하고 그들을 떠받쳐 줘야 그들을 이렇게 감고 그들을 안아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본분에 대한 도리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규목하고 이 군자의 본부인이 서로 이게 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류와 그걸 타고 올라가는 관류와 그다음에 본부인 옆에 있는 그 후궁들과의 그 어떤 그 관계 이것이 이제 그 비가 대비가 되어서 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3절로 이렇게 그 반복이 되면 그것을 지난 시간에 들었듯이 그게 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비를 통해서 어떤 흥이 일어나고 이 흥을 이제 즐기는 것이 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저기 그 번역을 읽어보면요. 남산에 가지 축축 늘어진 나무 있는데 칡덩굴과 왕모루 덩굴이 마구 덮어 올라가네. 즐겁다 우리님이여 복록이 도와주시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이거를 보면 얼마나 옛날에 참그 사대부집에 또는 그 뭐 양반집에 그 본부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 이 시를 보고도 이 시의 비를 보고도가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이제 보면 남류 귀목한 거 똑같죠. 그다음에 간류 영지로다. 요 영자가 다릅니다. 영은 요 밑에 휘감을 영자예요. 휘감을 그것을 휘감아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간류가 규목을 휘감고 올라간다. 즐겁도다 우리님이여 복리가 성지로다. 그것을 성이라는 게 따라올 성이거든요. 따라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도래한다, 온다 이런 얘기죠. 도래한다, 온다 이런. 복록이 따라온다. 복록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 규목이 칡덩굴 왕모루 덩굴을 휘감고 올라간 것을 잘 견뎌 주듯이 본부인이 첩이나 후궁을 잘 감싸 안아서 집안이 잘 안정되도록 하면 자연히 그 군자의 그 남편에게 좋은 복록이 따라오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가 집에서 제가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그 본부인에게 달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복록을 받으려면은 집안을 본분이 잘 다스려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보면 반복되는 세 자리, 그러니까 반복되는 세 자리가 뭐냐면 루가 있고, 그죠? 황이 있고, 영이 있고, 이 세 글자가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되는데 사실 글자만 다를 뿐이지 그 덮고 얽혀서 올라가는 것, 덮어서 올라가는 것, 휘감아서 올라가는 것 이게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글자만 달리 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수지로다, 장지로다, 성지로다 이 세 글자도 사실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같은 것이 반복됨으로써 그 어떤 그 편폭을 늘려가는 것 이것을 이제 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번역을 읽어보면 남산에 가지 축축 늘어진 나무 있는데 칡덩굴과 왕모로덩굴이 마구 휘감아 올라가네. 즐겁다 우리 님이여 복록이 따라오시네. 하는 이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의 그 봉건 관념, 중국에서 그 봉건 관념을 고착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 뭐 그 많은 그 뭡니까 많은 갈등들이라는 게 사실상 뭐 남녀 사이의 어떤 그 갈등에서 비롯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정치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정치도 마찬가지로 그 집안 단속이 잘 안 됨으로써 집안 단속이 잘 안 됨으로써 이제 일어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을 이제 철저히 이제 단속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남전엽이라든가 또는 일부 다처제가 이것이 안착이 되도록 어, 많은 그 아이디어를 내고 이제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고착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됐던 것이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 중에 하나인 규모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